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AI 또 AI의 대장주 엔비디아 뭐 기타 등등 또 투자해볼 만한 아이디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떠올려야 될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샘 알트만이다. 네. 뭐 해프닝이 있었고 근데 그죠 뭐 잘렸어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거야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CEO 한 사람이 뭐 그런 노이즈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AI를 둘러싼 그렇죠. 그 논란 파워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 스트러글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컸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샘 알트만이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쫓겨나는 데 했다가 결국은 이사회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입어서 결국은 기존의 이사회를 물러나게 만들면서 다시 복귀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샘 알트만의 이 AI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AI를 좀 더 빨리 발전시키고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하는데 동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샘 알트만이 뭐 나왔건 아니면 어디 들어가건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샘 알트만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한 오픈 AI를 원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클리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픈 AI가 뭐 비영리 기업 위에 영리 그 지주사 이게 있어서 내부적인 그 윤리적인 이슈를 또 해서 AI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 내부 갈등. 반면에 상업화를 빨리 하자는 샘 알트만의 주장 이런 것이 악유가 됐던 게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그런 칩을 만들어서 약간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AI 자체 소프트웨어 파워나 뭐 이런 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니셔티브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쿵짝을 맞아야지 발전하는데 처음에 챗GPT로 해서 뭐 2, 3, 4 이렇게 나와서 5까지 나온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떤 그 특정 용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AI 그것이 일반 AI라는 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말하는 거고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 AI라는 것은 제너럴 AI인데 그 제너럴한 AI가 가장 파워풀한 AI라 해서 우리 강 AI라고 일컫습니다. 그거를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뒤에 Intelligence 중간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하죠. AGI가 가고 있는 목표이긴 한데 이거 과정에서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좀 악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AI 관련되는 집단 또는 국가 간의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진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척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거를 빨리 커머셜라이즈 되느냐 아니면 체크 앤 밸런스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다가 튀어나온 건데 결국은 판정승이 일단은 샘 알트만 쪽으로 기울다 보니 여기서 메시지는 클리어한 거죠. AGI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것이 이런 논란의 바탕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론에 더 힘이 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뭐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지금 자본들이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철학적인 의미에서 고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쪽에 힘이 실리는 거죠. 실리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뭐가 셌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셌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가려 있었지만은 오픈 AI가 개발하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있어야 던져지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주고 그 생산을 TSMC하고 삼성전자 각각 맡고 해주는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것은 뭐 TSMC, 엔비디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고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제부터 더 의미 있게 가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개발론에 힘을 실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글 같은 경우는 왜 오픈 AI 잘 못했냐.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존적인 위협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AI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리스크를 많이 고려했을 수도 있죠. 구글이 원래 원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 특히 구글을 포함해서는
메시지는 너 따라올래? 아니면 너의 온 장점은 뭐야? 그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거도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음번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글 같은 아무 같은 업체들이 이러한 그 샌얼트만 사과에 관련된 이슈가 어떤 자기의 의미를 부여되는지를 좀 직접 간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매우 규칙화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 업체는 어떠냐? 한국의 반도체에 관련된 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서로 뭐 경쟁하고 뭐 개발하고 그러면 그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쁠 게 없는데 주가는 미리 갔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단기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샌얼트만은 이 정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더 왜냐하면 아까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들이 사실 끼어질 여지는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흥행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가이던스도 좋았고 네네. 다만 이제 중국 쪽의 노이즈가 살짝 있었던 맞습니다.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해서 내놓는다 뭐 이런 게 이슈죠. 맞습니다. 예. 신제품 나오고. 예.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이슈는 중국용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몇 가지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올해 직근이 아니고 내년 2월달 나온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거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밸류에이션 얘기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무엇이 핵심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성능 GPU만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고성능 GPU는 중요합니다. 고성능 GPU 제품을 과거보다 사이클이 빨라져 갖고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한 2, 3년에 하나씩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고성능을 더 고성능화하는 거예요. 고성능 중요합니다. 고성능 중요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근데 문제는 GPU, 고성능 GPU, HBM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서버로 만드는데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트워킹 기술이 뭐가 있는지 요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고성능 당연한 거고 네트워킹 연결 기술 그리고 원래부터 엔비디아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소프트웨어 스택, 소프트웨어 군들 얘네들은 쿠다라고 합니다. CUDA. 쿠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핵심 뭐죠? 고성능을 빨리빨리 그다음 네트워킹을 확실히 그다음에 미리 남보다 5, 6년, 10년 정도 일찍 깔아놓은 소프트웨어 기반 이게 쿵짝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엔비디아를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이런 능력이 있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유연성도 갖고 있어요. 고성능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플랫폼을 빨리빨리 하는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결합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고 한때 그래서 PER이 지금 내려왔어요. 한때 PER이 70배까지 간 거죠. 우리 70배가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우리 그 좋아하시는 그 2차 전지가 우리가 주가 할 때 100배도 가고 70배도 가는 거니까 미국의 이 주식이 70배 갈 수도 있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30배가 안 됩니다. 25년 기준 PER이 30배가 안 된다고요. 성장률이 50%인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핵심은 고성능, 알고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부터 엔비디아는 젠슨하게 어디서 나오면 AMD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AMD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AMD는 원래 AMD는 어디서 인텔하고 경쟁한 거죠. 경쟁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인텔하고 경쟁을 말이죠. 인텔하고 경쟁하는데 CPU를 경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얘네 GPU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CPU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확고하게 우리는 GPU로 해당되는 걸 할 거야라고 해서 전통적인 CPU에서 생성형 AI가 지금 됐지만 가속 컴퓨팅 및 생성형 AI GPU 기반으로 확실히 전환하는 트렌드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다소 무리가 싶을 정도로 미리 뛰어들은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미리 읽고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점을 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원래 가속 컴퓨팅이라는 거는 병렬처럼 어쩌고 하는데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있죠? 가상화폐 채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한 건데 AI가 되면서 이게 GPU 기반의 생성형 AI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거나 약간 럭키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시대가 바뀌면 고성능한 제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고성능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커스터머가 다르단 말이에요. 커스터머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머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DGX, EGX, HGX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다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 할 때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그거는 DGX 플랫폼을 해주고요. 우리 일반적인 기업은 이게 엔터프라이즈겠죠. 엔터프라이즈겠죠. 그 다음에 H는 잘 모르겠는데 HGX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다른 쪽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용어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도 그럼 엔비디아가 만들어 제공하는 거예요? 예, 예.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단순히 성능만 할 것이냐, 그렇죠. 네트워킹 어떻게 하냐서 성능이 안 높겠죠, DGX는. HGX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건 다양한 플랫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소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고성능 GPU 하면 HBM 메모리도 같이 한다. 알고 계시죠? HBM 메모리가 지금 얼마냐면은 80GB예요. 근데 2년 뒤 25년도에는 지금 H백이 아니고 X백이 나오거든요. X백은 80GB의 5배가 넘습니다. 이게 로드맵이 있어요. 메모리가 저절로 HBM 메모리는 5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년 거는 다 나와 있죠. 24년 거는 H200이 있고 H백의 연장선, 성능이 좋아진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아키텍처인 B백. 이 메모리가 140, 196기가니까 올해보다도 2배 이상. 다시 여기에서 2배 이상. 메모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캐파가 향후 정확히 내년도니 내년이 모르겠지만 한 3.5년은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준비를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보다도 이게 진짜 될까 이런 면에서 준비한 게 2.5배예요. 그러니까 계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도 기회를 제품만 되면 기회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직 100% 확신이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하이닉스가 확신을 얻었는지 하이닉스가 알겠다. 장비 업체한테 오더를 줬다. HBM 만드는 그 본드 장비를 일본의 신가와한테 장비를 왜 오더했을까? 이런 거 내년에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가 좀 확언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좀 있기도 하죠. 하여튼 지금 메모리 용량은 2배 이상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GPU만 있는 게 아니고 HBM, 엔비디아,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을 잘 끌고 가고 GPU는 TSMC에서 확실히 받으니까 준비는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메모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거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이런 것들은 학습형 메모리였거든요. 추론형 학습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디가 가중치를 많이 줄 것인가 이걸 계산해서 셋업하는 게 학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추론하는 인퍼런스로 지금 발전하는데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25년도 이렇게 온다고 봐야겠죠. 메모리는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AI 서버 말씀하셨는데 서버는 사실은 일반 서버는 성장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기가 안 좋다면은 AI 서버로 30% 40% 가는데 일반 서버가 10%가 아니고 성장이 이게 거의 정체되는 거 아니야? 5%밖에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AI 서버보다 일반 서버가 개수가 많으니까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우려가 되면은 AI 서버는 성장하는데 일반은 뭐죠? 휴대폰 포함해서 PC라든지 일반은 잘 안 되면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성장은 내년에 한 15% 성장한다 하거든요. 우리 메모리는 한 40% 성장한다 하는데 그게 조금 미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좀 있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좀 아쉬운 거고 오늘도 마이크론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매출 가이던스 좋은데 영업이익이 팍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걔네가 AI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일반 레거시 옛날 제품용으로 들어가는 일반 서버라든지 휴대폰이 많다 보니 단기적으로 실적이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나 약간 주주 받은 것 같은데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GPU하고 메모리에 관한 얘기고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아까 네트워킹 관련되는 용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이 성장성,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이런 거는 그 타사에서 크루셜리 그 도전받지 않고 아직은 잘 가고 있다. 그죠? 그렇죠. 네, 뭐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죠? 맞습니다. 시인은 확고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전에 네트워킹, 네. 소프트웨어 네. 이 단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할게요. 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엔비디아니까 NV 링크, NV 스위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GPU가 많은데 연결하려면은 그 서버를 구축하려면은 기술이 필요한데 걔네가 이름한 것이 NV 링크하고 NV 스위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학습용 AI인데 추론용으로 갈수록 이게 더 필요하다. 추론이 갈수록 네트워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NV 링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 나왔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추론용으로 발전할수록 네트워킹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AMD나 다른 업체들이 이 기술력에서 분명히 뒤처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NV 링크 네트워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소프트웨어가 옛날부터 하나의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CUDA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하는데 GPU 그 메모리 GPU라는 그 그래픽 메모리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반도체가 있는데 그 성능을 가속화하려면 뒤에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뭉치들 그걸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AI 툴 이런 소프트웨어를 CUDA라고 총칭을 합니다. 벌써 10년 넘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보세요. 애플에 비슷한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나 AMD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2009년, 2010년 나왔잖아요. AMD 2010년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는 언제 했다고요? 2006년에 벌써 나왔어요. 2006년도에 우리가 AI가 있었나요? 2006년도에? 알파고 언제지? 12년. 12년. 12년?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걸 눈에 느낌이 와닿기 훨씬 전부터 얘네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2006년 출시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개발자들의 손에 이렇게 녹아져 있을 거냐 이거죠. 이게 감이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CUDA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상현실, 물리적 현실,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잖아요. 실제 메타버스 말고 공장을 실제 짓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거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최적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걸 다룰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엔진을 옮겨놓은 것이 옴니버스예요. 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벤츠 있죠. 지멘스. 걔네들이 가상공장 구현할 때 뭐를 쓰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 옴니버스 물리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벤츠하고 지멘스에 제공해서 가상공장을 구현되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툴은 옴니버스고 그게 물리 엔진이고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쿵짝이 돼서 가상 현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는 기반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용으로도 뭐 AI를 만들려면 혼자 다 못 만들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물어봐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너네 맞게끔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줄게. 그것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다양한 것을 통합한 플랫폼이 AI 엔터프라이즈라 해서 지금 고객한테 내밀고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엔비디아가 서버를 임대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 칩을 스스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지만 스스로도 또 하드웨어를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다 갖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누가 많이 내려갔을 때 요걸 사고 요걸 팔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갖고 있으면 빅테크는 정복했다. 라고 말씀을 좀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주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500불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엔비디아요? 네, 지금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600불, 700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만삭스가 리포트를 해서
625번인데 625번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큰 메시지가 3개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다 그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네트워킹이죠. 이게 갖춰지니까 이 기반이 되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엄청 빨라져서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던 걸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걸 맞출 수 있다. 이런 짧은 제품 주기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얘네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아까 뭐라 했죠?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얘네 회사 맞게 얘네 회사 맞게 AI 툴을 AI 파운드리라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종합적으로 해서 맞춰준다.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골마사서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목표 주가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끝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자극했던 거는 낮게는 미국 규제를 피해서 중국에 가야 되는 신제품을 만들다 했는데 3가지가 있었거든요. HGX, H20. 이 영어가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또 L2 뭐 2개가 있는데 이 HGX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출시가 올해 말에 안 되는 거예요. 2개월 미뤄졌어요. 내년도 2월 달. 그게 주가를 자극한 거죠. 그런데 중국향 비중이 얘네 매출에 10%? 20% 됩니다. 근데 20%를 빼고 가이던스 준 게 이번 4분기가 2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요. 24년도 내년도 2월에서 내후년 1월까지의 24년도 회기년도의 매출 성장률이 50%가 가이던스예요. 50%가 중국 거를 거의 제외놓고. 제외하고도. 근데 50%인데 PR 얼마라고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30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 6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40배가 평균이고 내려갈 때 있죠. 아직은 AI 이슈가 별로 덜 될 때 코로나 전에는 30배 이하도 자주 갔었고 코로나 직후에도 22년도도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PER이 30배 이하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싸고 특히나 이 정도면은 반도체 지수하고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많이 얘기했는데 식상하죠.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식상하다. 좋은 건 알아. 네. 다른 종목의 기회를 찾으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AMD 어떠세요? AMD도 이제 엔비디아 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대항마라고 하고. 일정 부분은 따라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주가가 문제인데 주가가 맞습니다. 이제 안 올랐나요? 얘네도 올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AMD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를 가꾸면서 종합체이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가지면서 종합할 때잖아요. 밸류가 우리보다 엔비디아보다 싸지가 않아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요. 그런 매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다른 종목 기회는 이미 찾아졌거나 밸런스를 갖췄거나 그렇게 암홀딩스 어떠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얘기하면서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제대로 된다면은 수혜지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나시스하고 케이던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미리 많이 올라가서 셋 다 밸류에이션이 PER이 40배 넘습니다. 뭔지 아시죠? 근데 아까 이거는 설계 자산을 하고 하는 회사니까 극단에 있으니까 높게 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따라갔다가 벌써 30%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식상하다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밸류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싸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얘기들은 뭐 앞으로도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제 할 거고요. 네네. 뭐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가 나왔지만 또 뭐가 나오겠죠, 그죠?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핵심은 역시 뒤집고 뭐 제껴봐도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다. 네, 그렇게 또 하나 더 한다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